안녕하세요. 반려동물에 대한 지식을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수의사 CGW 동물센터 외과 담당 권기범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강아지들의 입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람들 입원만큼이나 이제 처음에 이제 강아지들 기르게 되시면 혹은 고양이들 기르게 되시면 낯설어 하는 게 입원이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요. 어떤 상황에 입원을 하는지, 또 뭐 입원을 했을 때 어떤 거 준비물을 준비해야 되는지, 뭐 입원했을 때 면회는 어떻게 좋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사람도 뭔가 중환자가 되시거나 뭐 수술해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 입원을 해야 되는 것처럼 강아지들, 우리 고양이들도 뭔가 어디가 아프거나 문제가 심할 때는 입원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뭐 흔한 일은 아니에요. 대부분 간단한 진료는 우리도 내과 가가지고 약 다 먹고 아니면은 정형외과 가서 주사 맞고 와서 집에서 쉬는 것처럼 그렇게 진행하겠지만 상태가 많이 안 좋을 때는 입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통 그럼 어떤 질환들일 때 입원을 자주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크게 대과적인 질환에서는 가장 많이 하는 뭐 질환들에 대해서는 심장병, 뭐 심장병으로 인해서 폐수종이 온다거나 혹은 췌장염이 있다거나 이럴 때 입원을 하게 되는데, 입원을 해야 하는 이유는 이런 경우는 수액을 장기간 맞아야 한다거나 혹은 산소 치료가 필요하다거나 이제 병원에서의 어떤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때, 혹은 우리 중환자일 때 내과적인 치료를 위해서 입원하는 경우가 많겠죠. 외과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대부분 이제 뭐 결석이 생겼다거나 아니면은 자궁축농증 같은 질환이 발생했다거나 아니면 다리가 부러진다던가 이런 수술이 필요한 그런 경우에 수술을 하고 수술 후 회복을 위해서 입원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입원을 하게 되면 보호자님들이 항상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언제 입원 기간이 얼마만큼 되는지, 아니면 입원할 때 준비물이 따로 필요한 건지, 아니면 우리 애는 입원을 해도 잘 지낼지, 이런 것들에 전반적으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입원 기간 같은 경우는 뭐 질환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조치 선생님과 상담을 하시고 우리 아이 상태에 따라서 언제 퇴원 가능할지 한번 여쭤보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고요.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입원할 때 준비물이 필요한가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입원할 때 준비물이 필요한 것도 있고, 뭐 보호자님 준비해 오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것도 있고, 이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주치 선생님과 상담을 하시면서 어떤 게 필요한지 논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지만, 저희 병원 기준으로 한번 오늘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입원할 때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거, 사료, 먹는 거, 뭐 우리 애는 사료를 먹어도 되는지, 어떤 걸 먹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 항상 사료를 준비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굳이 사료를 준비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병원에서 이제 어떤 질환이 있다고 하면 그 질환에 이걸 나아지기 위해서 처방식, 그러니까 강아지들이 어디가 안 좋을 때 먹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췌장염 있는 친구들은 저지방식이를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먹던 일반 사료 같은 걸 먹는 것보다는 처방식에 해당하는 저지방식이를 먹는 게 답이 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사료를 굳이 준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처방식에 해당하는 거를 먹으면서 주치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서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로 내과적인 질환이 아니라 뭐 정형외과 수술을 했다거나 뭐 이런데 우리 애가 입이 좀 짧은 편, 그래서 뭐 사료를 잘 안 먹는다거나 먹던 사료만 먹는 친구들은 주치 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먹던 사료를 가져오시는 것도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해요. 두 번째는 이제 준비물 중에서 다른 것들은 크게 제가 봤을 때는 뭐 꼭 필수적이라기보다는 우리 보호자님들의 냄새나 강아지들이 평소에 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담요라던가 쿠션 혹은 장난감 같은 걸 준비해 오시면은 아이들이 낯선 입원장 안에서 훨씬 더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원을 하게 된다고 하면 뭐 이런 준비물 같은 것들을 준비해 오셔가지고 아이 장 안에 넣어주시면은 아이들이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에 조금은 더 안정감을 느끼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양이 환자들에서는 조금 예외적인 거는, 강아지들의 경우는 보통 패드에 배변이랑 배뇨를 하거나 산책 배변 배뇨를 통해서 우리가 오줌을 누거나 변을 누거나 할 건데요. 고양이들은 어떤 모래를 쓰는지도 굉장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 환자들 같은 경우는 뭐 벤토나이트라고 하는 모래를 쓰시는지 아니면 두부모래라고 하는 걸 쓰시는지, 이런 것들을 보호자님께서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모래마다 우리 애가 잘 안 눈다 하면은 그런 특정 모래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준비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준비물 관련해가지고 하나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필요하지 않은, 그러니까 굳이 안 챙겨줘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췌장염 치료를 해야 되는데 우리 애는 간식을 반드시 먹어야 된다 해서 간식을 가져오는 보호자님 계시거나, 정형외과 수술을 했는데 이거 내 카라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쿠션을 쓴다거나, 이런 것들은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어쨌든 적극적인 치료를 하고 빨리 집으로 가야 하는데
굳이 간식을 먹으면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쿠션형 네카라가 편하긴 하겠지만은 그만큼 잘 구부러지기에 또 단점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술 부위를 핥는다거나 하면은 치료가 더 더뎌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치 선생님과 꼭 상담을 하시고 준비를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 이제 보호자님들이 물어보시는 게 우리 애는 면회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면회를 안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저는 면회를 하루에 한 번쯤은 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한 20분 이내로 일정한 시간에 20분 이내 정도씩 하는 걸 권장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낯선 공간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거나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는데 보호자님이 전혀 장시간 동안 얼굴을 안 비친다거나 하면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애들이 더 불안해할 거고, 그 다음에 버려진 느낌이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에 20분씩 오셔가지고 한 번씩 우리 애한테 안심금을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여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우리 애가 뭐 심장병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정형외과 수술을 했다거나 흥분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면회를 가급적 짧게 진행하시는 게 질병의 치료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병원마다 차이가 있겠지만은 주치사님이 상담을 하고 멀리서 한번 지켜보는 게 나을지, 아니면 가까이서 뭐 우리 아이 인사를 하는 게 좋을지, 그거는 아이들마다 한번 상담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하루에 한 번 정도, 20분 정도는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면회를 하면서 보호자님들이 항상 걱정해 하시는 게 우리 애는 분리불안이 있어서 좀 더 많이 흥분을 한다거나 뭐 아니면은 이제 절대 입원이 안 될 것 같다 이런 경우가 많은데, 제 경험상 대부분의 경우는 아이들보다는 보호자님이 분리불안이 있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이제 생각보다 아이들은 잘 있어요. 불안해한다거나 처음에는 그럴 수 있겠지만은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은 나름 잘 적응을 하고 잘 지내는 편이 있는데, 보호자님들이 너무 불안해하시는 경우가 계세요. 뭐 우리 애는 분리불안인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병원의 이제 상태 주치 선생님을 믿고, 너무 불안해하거나 아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당연히 주치 선생님께도 보호자님께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믿고 아이가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입원 후에 퇴원을 할 때 이제 있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이 병원이라고 하는 환경 자체가 되게 낯설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어떤 병원이라 하더라도 다른 강아지들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옆에 있는 다른 입원하고 있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집에서 지내던 거랑 많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 있는 동안에는 아이들이 뭐 스트레스를 아예 안 받는다 이건 거짓말이고, 스트레스를 조금 받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 때문에 집에 갔을 때 좀 많이 피곤해 보인다거나 잠을 많이 잔다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은 대부분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 주치 선생님과 상담을 하셔가지고 적절한 시기에 퇴원하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입원 관련해가지고 항상 어떤 보호자님들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치 선생님들께서 보호자님께 입원을 권장드릴 때는 우리 아이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치 선생님께 궁금한 점 있으면 항상 꼼꼼히 물어보시고, 왜 입원을 해야 되는지, 입원을 했을 때 어떤 치료를 받는지, 그러면은 어떻게 했을 때 예후가 훨씬 더 좋은지, 우리 아이한테 어떤 게 덜 힘들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난 다음에 한번 아이를 입원 결정하시게 됐으면은 주치 선생님을 믿고 그 병원을 믿고 최대한 아이가 빨리 나을 수 있는 방향으로 치료를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강아지들과 고양이들의 병원 입원 생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